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환승연의 18화에 형규 씨의 태도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셔가지고 급히 18화를 보고 그 장면을 좀 다루려고 해요.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은 기피할 부분은 없고 이미 뭐 다른 채널들에서도 충분히 다뤄졌을 것 같긴 한데 제 유튜브를 잘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냥 딴 사람들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지금 시작은 이렇습니다. 형규 씨가 그 지령을 읽어요. 자꾸 지령이라고 표현하죠. 저걸 뭐라고 해야 될까? 최종 선택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전체가 아마 20화인가 그렇죠.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내일은 원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합니다. 단 서로를 지목한 경우에만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합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룰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지목을 하지 않으면 데이트를 할 수 없는 거죠. 데이트를 하면 많은 메리트가 있잖아요. 단둘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런데 단 X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매칭에 실패한 사람들의 데이트는 제한됩니다.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때 희두 씨와 나연 씨가 잠깐 티격태격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티격태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건 둘 사이에 사적인 대화가 오고 가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지연 씨가 아마 약간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지연 씨가 그걸 보고 형규 씨한테 오빠 내일 놀러 갈래?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충동적이었지. 그러니까 희두 씨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너무 순간적으로 애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약간 자존심이 상한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나중에 두 사람을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다뤄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나연 씨도 순간적으로 희두가 마음 상한 걸 알고 미안해 라고 달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알콩달콩은 아니었는데 지연 씨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이 사적인 얘기를 한다는 생각에 그래서 순간 마음이 상하면서 형규 씨한테 오빠 내일 놀러 갈래? 라고 물어봤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연 씨가 형규 씨를 잘 몰랐던 거지. 형규 씨는 제가 18화를 안 보고 이 전 것까지만 보고 형규 씨에 대한 분석을 짧게 했었는데, 짧게 했지만 그 영상이 40분 나오더라고요, 편집하니까. 어쨌건 형규 씨는 자기가 좋다라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챙기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면 형규의 등장편 그걸 한번 보세요. 어쨌건 지연 씨가 오빠 내일 놀러 갈래? 라고 하니까 형규 씨가 잠깐 말이 없다가 응? 그래요. 저거는 못 알아들은 게 아니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형규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형규 씨도 회피형 애착, 어쨌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걸 이겨내고 자기가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청년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실은 내가 저거를 대놓고 거절해야 되나? 이 정도면 그냥 거절의 뉘앙스겠지, 이 정도면 거절이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친구들끼리는 저렇게 대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환승연애고 확실하게 거절이 아니라고 느껴졌을지도, 왜냐면 서로가 기준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거절이 아니라고 순간 느꼈을 수는 있는데, 친구들 간의 대화를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엽기떡볶이를 싫어해. 근데 내 친구가 나한테 엽기떡볶이를 먹재. 그러면 거기서도 아예 나 싫어 속쓰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엽기떡볶이 먹자 그랬대. 응? 엽기떡볶이 먹자 거기 내 맛있대. 응? 이렇게 하면서 거절한단 말이에요. 지금 형규 씨는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거절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연 씨는 못 알아들은 줄 알고 놀러 갈래? 라고 또 물어봐요. 너랑 나랑? 지연 씨가 응. 그러니까 형규 씨는 뭐라고 거절할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들었지만 하면서 그냥 뭐 없던 얘기로 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연 씨는 응이라고 하죠. 형규 씨 는 없던 얘기로 해주면 안 될까? 무승부로 해주면 안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난 괜찮아라고 한단 말이죠. 지연 씨가 놀자. 거기서도 또 괜찮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혜연 씨가 보고 인터뷰에서 서운하다고 표현을 해요. 난 그래서 혜연 씨가 자리가 떨어져 있어서 잘 못 들었구나. 지금 형규 씨가 한 말은 거절의 말이었거든요. 거절에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제안해 준 건 고맙지만 나는 괜찮아. 나는 너랑 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제안 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거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밥 사줄까? 괜찮아.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해줬을 때 괜찮아. 이 말에 괜찮아였거든요. 지금 현규 씨는. 그러니까 너의 제안은 고맙지만 괜찮아. 약간 노땡큐에서 노를 빼먹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엽기떡볶이 먹을래?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저기서는 다른 사람들도 있고 형규 씨 자체가 원래는 회피형 애착이 원래는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걸 이겨낸 사람이니까 굳이 여기에서 노력하면서 그런 구구절절 싫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 정도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형규 씨는 나는 충분히 부정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의 의사를 담아서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 저 말이 어떻게 부정의 의사입니까? 나는 저렇게 안 쓰는데요? 아 그래 안 쓰는 사람 있지. 나도 저렇게 안 쓰는 때가 더 많아요. 근데 형규 씨는 저기에서 부정의 의사로 말을 했다는 거죠. 저기 좋은 밥집 있는데 내가 살 테니까 갈래? 아니야 난 괜찮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난 괜찮아. 여기서 난 괜찮아. 이러면 가자는 소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거기 가서 놀까? 그러면 괜찮네. 이거는 가자는 소리지. 근데 우리 거기 가서 놀까? 아 난 괜찮아. 너네끼리 가. 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 뉘앙스가 혜은 씨한테는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지. 떨어져 있었기도 했고, 그리고 혜은 씨나 지연 씨는 또 이렇게 직설적인 말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고지고대로 안 들렸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규민 씨와도 그런 언어에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규민어를 이해해보자라는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지연이가 우리 내일 밥 먹자 했을 때 형규가 이렇게 얼버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버무렸어요. 근데 이제 얼버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묻고 너랑 나랑? 난 괜찮아. 이렇게 얼버무린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괜찮아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오케이라고 했다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흔쾌히 괜찮지. 그러니까 이 괜찮지라는 건 좀 다른 뉘앙스지. 나랑 놀러 갈래? 괜찮지. 이거는 같이 가자는 소리가 맞아요. 그건 혜은 씨 말이 맞는데 형규 씨는 괜찮지 이게 아니거든. 난 괜찮아 이거였거든. 참 한국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형규 씨 말을 듣고 저렇게 거절했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혜은 씨가 이렇게 말을 듣길래 한 자리가 건너서 조금 오해했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연 씨도 오케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물론 형규 씨가 더 명확하게 말해줬으면 좋았겠죠. 근데 형규 씨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는 분명히 부정의 의사를 담아서 얘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나가 있는 시간 동안에 둘이 또 굉장히 친해졌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실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어. 그래서 다시 도착한 편지에는 누구가 매칭이 됐다라는 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연 씨가 보고 표정이 아주 일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일그러지지 않고 웃는데 저게 이제 그 마음이 일그러진 거에서 나오는 웃음이잖아요. 황당해서. 왜냐면 지연 씨는 나랑 형규가 분명히 오케이가 돼서 당연히 서로를 찍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찍은 거예요. 혜은 씨랑 둘이 나간다고 써 있으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근데 형규 씨는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형규 씨는 내가 집중하는 거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 자신감이 넘치는 만큼 자기 영역의 사람들한테 잘하지 그 이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잘못 전달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그건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든 이 사람 잘못이지 라고 생각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지연 씨나 형규 씨의 대화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당연히 형규 씨는 혜연 씨를 지목을 했죠. 저는 그냥 바로 혜연 누나한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별로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연 씨가 나한테 그렇게 제안한 것도 그렇게 마음에 크게 두지도 않은 거예요. 나는 거절했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고. 왜냐면 형규 씨는 진짜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형규의 등장에서 편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지연이랑 저랑 약간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지연이가 저한테 지목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혜연 누나여서 그런 게 귀에 안 들어왔다. 근데 혜연 씨도 놀랬어요. 데이트가 형규랑 성사돼가지고.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혜연 씨가 참 솔직한 사람인 거지. 이 사람이 나를 안 찍을 거라고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는 확신을 했을 텐데 그래도 형규 씨를 선택을 한 걸 보면 이 사람은 어쨌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그런 멋진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여기에서 지연 씨가 이게 막 짜증을 내다가 나원 씨랑 둘 다 이제 데이트가 성사가 안 됐어요. 나를 지목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데이트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더 짜증나지. 내가 후회할 선택을 내가 직접 한 거니까. 나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연 씨는 내가 이 후회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는 형규가 말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규한테 화가 나지. 데이트를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지연 씨는. 왜냐면 희두가 나한테 메시지를 안 보냈어 그날. 그리고 메시지도 안 보냈고 나연이랑 이렇게 알콩달콩 하고 있으니 지연 씨는 다른 사람이랑 나가는 걸 희두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나가는 걸 보여주는 모습에는 형규 씨와 나가는 게 희두 씨를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왜냐면 희두 씨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뭐 규민 형이랑 나간다고 해서 지연이가 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할 거고 태희도 마찬가지고 원빈은 뭐 나랑 베스트 프렌드니까 잘 된다면 응원하겠지만 잘 될 리도 없고 지연 씨가 원빈 씨 남자로 애초에 안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희도도 알겠지. 그런데 형규는 다르단 말이에요. 형규는 뭔가 모르게 견제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은 그 견제의 마음이 남아있어. 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지연 씨가 형규 씨한테 나가자고 했고 그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망가진 거잖아요. 희두를 신경 쓰게 하고자 하는 것도 망가졌고 데이트를 나가고 싶다는 그 자체도 망가졌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올라오지. 야 내가 내일 밥 먹자고 그랬지. 근데 형규가 밥 먹자. 그러니까 형규 씨는 이 사람이랑 데이트한다는 걸 아예 염두에도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형규 씨의 이게 장단점인 거예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양면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저런 모습들을 멋지고 정말 스스로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지. 그런데 한편으로 이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할 일이 많을 수 있지. 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혜연 씨는 둘이 얘기해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뭔가 이제 둘 사이에 약간 썸이 있고 형규가 그래도 나랑 의리 때문에 나를 선택했구나라는 약간의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혜연 씨는 이 전에 술자리 장면에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이미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질투가 나지. 사랑이 있으면 질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쏟아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쏟는 게 질투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질투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장면에서는 질투가 나지.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 그런데 그거를 뭐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 자리를 피하고 그 둘 사이가 알아서 풀고 형규가 알아서 뭐 현명하게 대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자리를 피해 주는 거겠죠. 지연 씨가 오빠 왜 나한테 문자 안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를 지연 씨 입장에서는 당연한데 형규 씨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난 분명히 난 괜찮아. 너 뭐 먹을래? 난 괜찮아.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난 분명히 거절했는데 네 거 사는데 왜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사놓고 나 아까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네가 음식 사도 괜찮다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형규 씨 입장에서는 형규 씨가 내가 너한테 왜 데이트 신청 안 했냐고? 벌써 황당한 거예요. 형규 씨는. 그러니까 지연 씨도 황당한 거고. 근데 형규 씨는 이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도 해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래서 나는 혜원 누나한테 할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지연 씨가 그니까 그러면 그걸 말해줬으면 되잖아가 지연 씨 입장이에요. 근데 형규 씨는 그걸 내가 너한테 굳이 구구절절 왜 얘기해야 돼? 이게 형규 씨의 생각인 거고. 여기서 지연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한테 한다고 했던 거는 얘가 날 갖고 놀았구나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놀았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연 씨는. 근데 형규 씨는 지금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나한테 데이트 신청 안 할 수도 있지로 그냥 이해한 거고, 지연 씨는 아니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진짜 화가 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갖고 놀았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는 말이라고. 형규 씨는 아니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고 너 내일 어디 나가? 안 가. 그러니까 나온 씨도 답답해서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형구야 네 이해를 못했냐. 그러니까 지연 씨가 나는 오빠랑 밥 한번 먹자고 한 거라고. 형규 씨가 나는 뭐 할 말 없다. 나온 씨가 그럼 아니라고 했어야지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형규 씨는 내가 아니라 안 했어? 나는 안 나가도 괜찮아. 너의 제안은 고맙지만 노 땡큐. 난 괜찮아 라고 말했다. 이게 형규 씨의 입장인 거야. 내가 안 했어? 나 했는데? 근데 지금 지연 씨 입장이나 나온 씨는 아니라고 들어오질 않은 거지. 나온 씨는 응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의 기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기억되지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된단 말이야. 약간 풍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했다는 그 감정만 기억을 하니까 얘가 예스라고 했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몇 주 지나잖아요? 그때 좋지 재밌겠다 응 이렇게까지 늘어나 있을 수도 있어 기억이. 그렇게 해놓고 지금 딴 사람 찍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연 씨가 저렇게 웃는 거는 진짜 억지 미소지. 지금 화가 엄청 나 있는 상태거든요. 형규 씨는 진짜 황당하지. 내가 너한테 응이라 했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연 씨가 형규 씨를 봤을 때는 아까 분명히 응이라고 해놓고 왜 얘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싸우려 들지? 지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말을 앞뒤로 바꾸면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고? 나를 갖고 놀았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정색까지 해? 이게 지연 씨 생각이고, 형규 씨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응이라고 했어? 난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나한테 말을 한다?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고. 이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너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 씨나 나은 씨는 그냥 아니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연 씨랑 나은 씨는 형규가 지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정색하면서 자기가 그래놓고 갑자기 안 그랬다고 지금 포장을 하려 든다고 오해를 했을 거예요. 형규 씨는 진짜로 이걸 확인하고 싶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연 씨가 난 진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 오빠밖에 없었어. 형규 씨는 밥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 족발 먹었잖아 이러면서 같이 밥 먹은 거. 그러니까 형규 씨는 지연 씨에 대해서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없지 아예.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친분도 맺고 뭐 내가 좀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내가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 애도 쓰고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형규 씨는 그런데 에너지를 안 써. 그리고 내 사람한테 잘하고 내가 목적으로 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내 모습을 갖추는데 에너지를 쏟지, 뭐 멋있게 보이고 뭐 다른 사람 두루두루 잘 지내고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형규 씨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근데 이건 양날의 검이야. 이 장점을 자기가 자기 인생에 맞게 잘 쓰면 장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비스직을 해. 두루두루 사람을 잘 만나고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죽지. 그래서 나한테 맞는 길을 가야 돼요. 그걸 잘 생각했대, 자기 성향을. 근데 형규 씨는 현명한 사람이니까 자기한테 맞는 길을 선택을 하겠죠. 시간이 또 지나서 나원 씨가 밖에서 이걸 선택을 후회하면서 좌절의 그 비명이 여기 나원의 목소리가 여기 거실에까지 울려 퍼졌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현규 씨가 약간 그거 가지고 좀 피식했는지 지연 씨가 좋냐? 행복해? 왜냐면 지금 지연 씨는 너무너무 분노가 가득하거든요. 데이트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못했지, 희두를 신경 쓰게 하고 싶지도 못했지, 희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지, 이런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자기가 추구했던 목적들이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이날 그 화살이 지금 다 현규한테 가는데, 또 이게 방송이기도 하고 또 환승연애 프로그램 자체의 컨셉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한테 환승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그건 자유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 분노가 너무너무 큰 거지. 그리고 지금 현규 씨의 이런 태도가 이해도 안 되고, 지연 씨가 좋냐? 행복해? 근데 현규 씨는 지금 지연 씨가 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규 씨 생각에는 자기가 맘대로 나를 선택해놓고 내가 찍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비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가 자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가 지금 현규 씨 머릿속에 물음표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현규 씨가 왜? 라고 물어봐요. 지연 씨가 어이가 없네? 라고 해요. 왜냐면 이유를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연 씨는. 근데 현규 씨는 진짜로 이 정도까지 화낼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나는 분명히 거절을 했거든. 현규 씨가 또 왜? 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연 씨는 그냥 어이가 없죠. 이걸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그렇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돼버릴. 근데 또 현규 씨는 그렇다고 안 했다고 말을 하니까 지연 씨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규 씨가 나 말고 네가, 그러니까 현규 씨가 어이없거든요. 지금 지연 씨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이없네? 이게 지금 현규 씨 생각이거든요. 어이없고 지연이 얘가 나한테 지금 선을 넘는데 이 생각인데 왜 네가 어이없다고 생각해? 이게 현규 씨 생각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현규 씨가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현규 씨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선을 넘었거든, 현규 씨 생각에서는. 그래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내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아니니까 이해하려고 애를 써볼게, 그럴 수 있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연 씨도 화가 멈추질 않죠. 재밌어? 아니, 그러니까 현규 씨는 아니 재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연 씨는 너 광기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는 둘 다 화가 나버린 거예요, 실은. 뭐랄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다른 케이스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리질러서 싸웠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뭐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뭐 둘 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있었겠죠. 근데 두 사람은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와 진짜 레전드네. 근데 현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죠. 왜 계속 얘가 지금 너무 선을 넘어서 행동하고 있는 거지. 자기 맘대로 해석했다가 선을 넘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연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현규는 현규대로 뭔가 지연 씨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거든. 단지 데이트를 안 찍어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실은 그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혹시 현규 씨는 지연 씨가 지금 다른 게 있나 해서 지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혜연 씨가 살짝 신경 쓰죠. 현규 씨 방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현규 씨가 물어봐요.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뭔가 그런 이성적 교감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규 씨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심지어 거절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너를 선택 안 한 게 무슨 잘못이길래 나한테 지금 이렇게 자꾸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나를 지금 그렇게 돌려서 비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너한테 지금 이런 나의 정서적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피곤해. 선 넘지 마. 이게 지금 현규의 생각이에요. 지연 씨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죠. 현규 씨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아니 잘못 안 했어. 그러니까 지연 씨가 잘못 안 했다는 건 네가 말도 바꿨고 나랑 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환승연애는 그래 마음 가는 대로 순간순간 바뀔 수 있는 곳이니까 잘못 안 했어요. 현규 씨는 나는 너한테 거절했고 너한테 분명히 의사를 밝혔는데 그건 그래서 나는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초질간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도 실은 둘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그 되게 작은 차이에서 출발한 게 이게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났을 다행이지 싸움으로 번졌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오해가 커플이었다면 거의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관계가 참 묘해요. 이게 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지연 씨가. 내가 아까 딱 띵동을 받자마자 오빠 나랑 내일 놀래? 했잖아. 그래서 현규 씨가 나한테 문자 보냈어? 지연 씨가 안 보냈지. 그냥 내일 놀자였지.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하는 거는 원빈 형한테 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었잖아. 애초에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뭐 이성적인 호감이 있어서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니까 어쨌든 그건 그거고 같이 만나기로 해놓고 왜 아니냐. 그게 지연 씨 마음이니까. 그리고 희두 오빠랑 너무 많이 데이트를 했었어. 그래서 현규가 나는 희두 형의 대용이 아니야. 현규 이 친구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눈치껏 행동을 안 하는 거지. 눈치가 느린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관계를 다 알지. 지금 지연 씨랑 희두 사이도 어떻고 이런 걸 어느 정도 다 감은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저런 날카로운 말이 나가는 거지. 나는 희두양의 대용이 아니야 라는. 지현 씨는 근데 대용이라는 건 아니었으니까 대용이라는 게 아니야. 오빠랑 맥주 마시고 아쉬워서 궁금했다. 그래서 문자는 누구한테 보냈는데 그래서 희두 오빠한테 보냈다. 나는 원빈 오빠를 남자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그거는 뭐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우리가. 근데 형규 씨가 내가 그걸 알아야 돼? 정말 형규 씨다운 말이죠. 내가 추구하는 바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으니까 나는 똑같아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의 마음까지는 내가 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는 관심 없다. 네가 원빈 형과 나를 다르게 보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고 내가 봤을 때 나와 원빈은 너에게 있어서 똑같은 사람으로 나는 보인다. 그게 나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가지고 판단했다거든요. 네 마음은 애초에 내 판단에 있어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형규 씨는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내 직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본 걸 가지고 판단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이런 감정을 읽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내 사람의 감정을 읽지.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그러면서 지현 씨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형규 씨가 더 말해? 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영향이 큰 거지. 나한테는 딱히 딱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가 추구하는 사람한테 쓰는. 이거는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더 어떻게 보면 예리해지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형규는 자리를 정리를 해버립니다. 가자 이러면서. 지현 씨가 아니 나 안 갈래. 근데 지현 씨는 답답하지. 지금 뭐가 안 풀렸거든. 그래서 한 잔만 더 하자면서 뭘 물어보자면서 오빠 마음을 이러거든요. 형규 씨가 나는 혜연 누나랑 놀려고 하는데 혜연 씨밖에 없어. 그러면서 흘려보내자 오빠 이러면서 지현 씨도 자기가 이제 화도 났고 마음도 상했지만 그냥 형규의 이런 태도를 보고 그래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빠 행복해 이러면서 두 사람은 자리가 파합니다. 그리고 혜연 씨는 질투를 하고 있죠. 그만큼 사랑이 커져 있는 거지. 설렘이 크고. 그래서 혜연 씨가 약간 표정이 안 좋으니까 형규 씨가 내가 의자왕인 줄 알았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다 이렇게 좋다고 호감 표현하면서 만나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혜연 씨는 여기서는 약간 마음이 상했으니까 뭔 소리세요? 아 당연한 거죠 그거는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둘이서 이제 다시 대화를 하면서 풀립니다.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성향이 다르고 그렇다 뿐이지 자기 나름의 정의가 있고 멋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현승연애는 그런 재미가 있죠. 그냥 누가 좀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 누구든 여기 나오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욕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을 품고 환상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을 욕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환상을 품으니까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근데 실제로 사람은 다 입체적이거든요. 이게 만화 속에서나 선악이 있지 현실 속에서 선악이 어딨어. 그냥 자기의 입장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모든 곳에 잘 맞는 그런 뛰어난 인재는 옛날 말로 반거챙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육각형 인재를 사람들은 원하지만 그게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 거는 진짜 내가 그 일에 맞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그 꼭 재벌이 아니어도 내가 조기 교육을 받은 2세 경영자나 뭐 아니면 그 분야에서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는 육각형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보통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개척해 나가고 하다 보면 예리한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그걸 또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사람은. 근데 이제 그걸 노력하지 않고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사이코패스야. 뭐 그냥 무조건 이렇게 다 나쁘게 생각해버린 그게 문제인 거지. 심지어 이 친구는 지금 20대 초중반의 친구들인데 많아야 지금 혜연 씨도 지금 아직 20대고 얼마든지 앞으로 바뀌고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될 텐데 시청자들의 너무 높은 잣대로 인해서 욕먹는 거는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환승연애 한 편이 막 2-3시간씩 되는데 벌써 몇 시간을 우리 함께 하면서 즐겁게 해줬어요. 하나하나가 다 친구 같고, 물론 친구 같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어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러겠지만 지금 내 입장입니다. 네. 어쨌건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친근하고 좋은데 그런 친구들을 뭐 한 명 하면 좋은 면을 더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굳이 뭐 욕을 하고 싶으면 욕해주는 채널 많을 테니까 굳이 뭐 우리 채널에서까지 할 필요 없잖아. 네트는 광대하잖아요. 이런 광대한 네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또 찾는 거죠. 그래요. 두 사람의 오해에 대해서 제3자 관점에서 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